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좀 덤덤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거래소가요 약간 밀려서 마이너스 0.35%, 그래서 261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22%, 약간 올라서 89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합에 끝났고요. 거래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죠. 거래대금을 보면 오늘 거래소는요 1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14조 2천억, 13조 이렇게 거래대금이 최근에 대폭 늘어났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날은 대형주들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났었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개별성 중소형주들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개별성 종목들,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조금 말씀드릴까 그래요. 어쨌든 거래소가 오늘 거래대금이 11조 4천억이면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든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10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하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12조를 이렇게 넘어서던 것에 비하면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피 거래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거죠. 요 앞에 고점이 6월 12일 날 2650포인트가 이 앞에 고점입니다. 오늘 2619포인트니까요. 직전 고점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앞을 뚫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래프 한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바닥을 연결하는 것을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또 윗선을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요 위에 고점을 연결하면 이게 이제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닥에서 한 반쯤 올라왔죠. 바닥 확인하고 그래프로만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등락을 교대하고 있다,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요 위에 상단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2700 살짝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이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좀 줄기는 했지만 최근에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요 위에 추세 상단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일단 요 저항선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분봉을 보면 오늘 하루 추세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5일 동안은 추세가 아침 대비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는 강세장이죠.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횡보하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한 4, 5일간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좀 숨고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추세가. 코스닥도 앞에 고점이 4월 19일 날 913인데요. 지금 898이니까 거의 그 전고점을 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장은 아마 이 고점을 좀 뚫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코스닥도 분봉으로 보면요, 최근 추세가 상승세가 이렇게 완연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우상향하고 있죠. 요 날은 이렇게 급등했다가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조금 그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코스닥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수급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개인들만 샀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4,200억,
코스닥에서 1,0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5,200억 매수 우회했는데 최근 강세장에서 개인들이 대단히 많이 팔았습니다. 1조 넘게 이렇게 1조 3천억씩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오늘은 장이 좀 주춤하면서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한 4천억,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만 매수 우위한 그런 시장이었다. 개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개인 예탁금 이런 걸 비롯해 가지고 자금 시장 동향 이렇게 보면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고객 예탁금이 53조 4천억입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한 3조 가량이 하루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지표가 이틀 전 겁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거는 또 이제 이틀 후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요. 3조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대단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 돈이 어쨌든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객 예탁금은 후행성 지표라고 그랬죠. 시장이 오르고 나서 좀 뒤늦게 시차를 두고 돈들이 들어온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거꾸로지고 나서 시차를 두고 좀 늦게 돈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행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돈들이 들어오는 건 어쨌든 시장에서 좋은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용융자금이요.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19조 2천억이라는 이 절대 금액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최근 시장의 특징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5,400억인데요. 요게 전례가 없던 지금 경우인데요. 미수금이 이렇게 늘어나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미수를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미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손해는 안 났을 거로 생각을 해요. 대체로 좀 이익을 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제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미수금이나 신용은 급매물화 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연초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인데요. 언제라도 그날이라도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증시 주변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눈에 띄죠. 최근 한 달간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돈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금액으로는 18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 시장만 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돈들은 바로 증시 쪽으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가 어제 0.3%인데요. 다우는 여전히 추세 상단 여기 지금 딱 부딪혀 있기는 한데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느낌으로는 나스닥이나 S&P를 봤을 때 다우도 이렇게 앞에 고점을 좀 뚫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18% 좀 주춤하긴 했지만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강하죠. 그렇죠? 기술주 이런 쪽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S&P 500도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어제 마이너스 0.1이긴 했지만 워낙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숨고르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2년 3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졌다. 이제 그 뉴스 때문에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닌가.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리는 것을 조금 이렇게 중단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영향을 우리 시장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대단히 좋죠. AI 쪽, 반도체 쪽 이런 쪽이 대단히 좋은데 미국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일본 시장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약간 주춤했고요.
대만은 앞에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패턴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독일 마이너스 0.2%. 그렇지만 많이 회복을 했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원위치한 그런 그림입니다. 프랑스 비슷하죠. 상해 마이너스 1%.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항생은 오늘 아마 전장까지만 하고 후장엔 휴장했다고 그래요. 플러스 0.3%인데요. 중국 시장은 여전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 추세를 봐도 그렇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시각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어제 그제만 해도 이제 대형주들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주식들이 시장을 끌었는데요.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14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강세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한껏 이렇게 높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은 이제 아마 이 수혜의 이 분위기도 조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어제 조금 이렇게 조정 분위기를 보인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개별성 중소형주들이 좀 이렇게 빛을 발한 그런 시장이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 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SPG 또 KH바텍 그 다음에 알체라라고 기억하시죠? 알체라 예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최근에 그래프가 워낙에 망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스바이오메드가 제가 이게 10,000원부터 추천해가지고 지금 30,000원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또 계속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목을 중소형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그 외에 이제 관심 있는 종목 몇 개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SPG도 7.9%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6%.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그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던데요. 사족 보행 로봇 이게 우크라이나 그 지뢰 제거하는데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7.6% 올라줬습니다. SBB테크 감속기 관련해서 SPG하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10%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4.7%. 아주 잘 나갔던 로봇 관련주들인데요. 최근에 재미가 없었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들은 이제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일 텐데요. SPG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44,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33,650원이니까 오늘 7.9% 올라서 이렇게 3만원대 오기는 왔지만 많이 빠졌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이제 매도 기회를 놓치셨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팔 필요 없겠다. 앞에 저점 여기까지 이렇게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도는 다시 사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저점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아마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7.9%가 올라줬는데 SPG도 제가 보기에는 빠질 만큼 빠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전체가 그렇죠. 좀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조정을 많이 받은 가격이죠. 근한 30% 이렇게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팔고 싶은 사람들은 팔았을 것 같고요. 또 손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지금 가격대면은 좀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들이 다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SPG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요. 미래 운용 여기에서요.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 25일 날 그러니까 로봇하고 AI 인공지능, 우주 산업 이렇게 해서 아마 ETF를 설정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 중에 SPG가 5.1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5.2% 정도 그
편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 ETF, 특히 그 AI가 들어가는 ETF 같은 경우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한 1,000억대가 금방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흐름을 탄다고 그러면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서 SPG가 그만큼 로봇 관련주 중에 대표성을 가진다. 좀 기대해 볼 만하다. 25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확실하게 찍어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알체라. 아마 댓글을 보면은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매도 시점을 놓쳐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오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16만 주 잔량 쌓이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빠진 것에 비하면 아직도 양이 안 차는 수준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급등했다가 거의 한 6개월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져줬죠. 가지신 분들 마음고생을 많이 한 그런 주식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좀 하나 공부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요. 요 추세가 이렇게 깨질 때, 음봉이 한두 개 이렇게 났을 때, 이때는 사실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설마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요. 특히 알체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얼굴 인식 관련해서 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현재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먹는 주식이지 현재 실적으로 가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빠질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서 하나 배울 점 같고요. 알체라 오늘 상한가를 친 주요 뉴스는 뉴스에 그게 떴어요.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시스템 사업 참여한다. 그거죠. 얼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가장 필요한 그 기술이죠. 알체라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술에서 앞선 그런 기업인데요. 예전에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이 관련해서 알체라가 거기 이제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도 주목을 끌었는데요. 국내 그 공항에서 얼굴 인식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필요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공항뿐만 아니고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관공서 이런 데들은 제가 보기에 얼굴 인식 요 기능이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겠지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공항에서 알체라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 매출액 대비 한 16%, 18억이라고 그러니까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요게 이제 굉장히 제가 보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쓰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볼 수 있다. 알체라는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이버 손자회사다 하는 얘기죠. 네이버 자회사 거기가 이제 스노우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스노우 자회사가 여기 저 알체라의 지분을 한 31%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네이버하고 관련해서 메타버스 쪽에서 알체라가 가장 앞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테마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은 빠지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팔 사람들은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매물들은 다 소화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늘 상한가 16만 주 잔량 쌓인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팔지 말고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한스바이오메디어. 아마 이 종목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근 한 2달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10,000원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20,000원은 넘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30,000원 가까이 왔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근한 3배가 났습니다. 잠깐 동안에 이렇게 3배가 난 수익률을 냈는데요. 아마 이거 가지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그 구독자분들 중에요. 아마 수익이 많이 났어도 댓글을 안 달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또 계시는지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게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아이템이 좋더라 하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여성들 가슴 보형물 요거 가장 잘 그 알려진 중견 기업이었는데요. 그 허가받지 않는 물품을 거기 실리콘에다 그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한 3년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나 제조 자체가 이렇게 중지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 그 민트라고 그래서 그 얼굴 이렇게 주름 당겨주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팔려가지고 수출이 많이 돼서 적자를 면하고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 이것도 프리미엄을 줄 만한 뉴스인데요. 여기 2대 주주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최기호 회장이 주식을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한스바이오메드가 어려웠을 때 여기 CB를 100억대 단위로 이렇게 인수를 해줬습니다. 사실상 돈을 꽂은 거죠. 그게 이제 10,000원의 주식으로 전환 돼서 지금 30,000원 가까이 왔으니까 몇백억은 아마 이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고 한스 물량, 오스템이 가진 한스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 같다. 조정은 받겠지만 꾸준히 올라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샀을 때 대량 거래가 되고 여기 양봉이 났었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대량 거래가 되고 양봉이 났었죠. 근데 이렇게 많이 샀을 때 가격을 따지면요. 요거는 2만 원대 한 중반 가까이 되고 여기는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대죠. 그러니까 오스템이 아니고 최근에 들어온 큰 물량은 매입가가 평균으로 따지면 한 2만 원 초반대. 그래서 2만 5천 원 갔을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아직은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스템 물량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요 세력들이 아직도 배가 고파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오스템 물량이 나오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도 그냥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거는 쭉 가지고 가시다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요 추세 있지 않습니까? 요 추세가 이렇게 확 꺾이면서 음봉이 하나 내지 두 개 나올 때 음봉이 하나가 길게 나오면 그냥 같이 팔아버리십시오. 작게 두 개 정도 나와도 일단 이익을 좀 챙기고 오십시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좀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장중에 그런 모양이 나오면 다 팔기가 아까우면 절반 정도라도 이렇게 팔아보자. 매도 시점 그렇게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KH바텍. 시총이 한 4,700억이니까 소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소형주인데도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요. KH바텍 그 리포트를 내놨어요. 지금 19,900원인데 목표가 24,000원 지시해 놓고요. 제목을 신모델 납품 시작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이 신모델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물방울 힌지 이게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다. 그러면서 이제 납품가가 한 30%에서 한 40% 정도 높게 책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또 폴더블폰 관련해서 여기 지금 힌지 금년 공급 그 개수가요 1220만 대인데 전년에는 한 1000만 대 정도 됐으니까 한 17%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매량도 늘어나고 납품량도 늘어나고 납품가도 늘어나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KH바텍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금년에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니, 작년에도요. 근데 금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H바텍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뉴스 몇 개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폴더블 폰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도 폴더블 폰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요. 제품 개발해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폴더블 폰이 이게 대중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은 오히려 폴더블 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에서 지금 폴더블 폰 그 판매하는 걸 보니까요. 판매 단가가 200만 원을 넘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품이다. 애플 같은 데는 막 450만 원 이러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아직 좀 단가가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가품 아닌가. 많이 팔리기만 한다고 그러면 삼성 측에서도 좀 덕을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KH바텍은 여러 면에서 가격이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요. 제가 몇 번 그려드렸는데 이 추세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 그렇죠. 추세 바닥에 부딪히기만 하면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추세 바닥에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만한 가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게 매집한 흔적이 약간 보인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거래량, 여기 양봉 길쭉하게 났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양봉 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불쑥 나면서 또 양봉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많이 이렇게 솟아 있죠. 또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KH바텍은 소형주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대량으로 좀 이렇게 사는 매집한 그런 흔적이 좀 보인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추세 하단에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죠. 금년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다.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소형주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요. 오늘 모양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뭐니 해도 포스코 홀딩스죠. 이제 앞에 이렇게 고점을 넘기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죠.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용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많이 털린 것에 비하면 포스코 홀딩스는 신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용으로도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수익이 이렇게 가장 많이 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 뚫은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물대를 이렇게 뚫고 나서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요. 이렇게 좀 완만하죠, 상승세가. 그래서 조금 덜 오른 것에 대한 이렇게 최근에 이게 상승세가 급한 거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조금 이렇게 버거워 보이는 모습이죠. 공매도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요. 포스코 홀딩스는 데이터로서 그쪽 세력들이 이쪽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칩셋 미디어, 한미반도체, 대덕전자 이런 것들은 상승세가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쥐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추세가 무너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날 때 그때쯤에 매도를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는 보합이지만요. 아직도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다. 제가 종합지수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렸죠. 조금 기대해도 되는 시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